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주는 증권형 토큰 시총이 비슷비슷하게 갔습니다. 딱히 유입은 없었고요. 크립토 쪽이 지금 계속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마도 이더 머지 업그레이드가 곧 될 것 같으니까 기대감에 크립토 쪽이 좀 상승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트럭팔 두 번째 영상은 지금 현재 한국인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전달을 했고요. 아마 INX 투자가 가능했던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라면은 SEC에 같이 등록을 했고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변호사 쪽을 한번 찔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시고 트럭팔을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한국인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회사 쪽에 푸시를 해보고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면 관련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주일간 있었던 국내외 증권형 토큰 관련된 뉴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투협이나 다른 데서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 보고를 하는 시점에서 증권형 토큰 언급이 있었어요. 규제 범위를 좀 명확하겠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요지가 뭐냐면 일반 크립토 거래소에서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데 있는 토큰들이나 코인들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사실 저같이 INX, T0, 세큐리타이즈, 트럭팔 이런 증권형 토큰 자체는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빨리 규제가 생기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생겨야 이제 증권형 토큰 관련된 거래소나 혹은 이제 증권형 토큰 자체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일반 코인이나 토큰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분별이 되면 기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데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아마 상폐를 할 수 있어요. 그 거래소에서는. 일반 증권 거래소에서는 금투협하고 같이 ATS 거래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뒤에 뉴스가 나올 건데 거기에 또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아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거래소 자체가 좀 큰 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지갑이나 이런 데 좀 옮겨 놓으셨다가 규제가 돼서 상폐가 될 때 미리 매도를 하셔도 좋고요. 자기가 좀 오래 가지고 가겠다 싶으면 어느 시점에는 지갑에 옮겨 놓는 거를 추천합니다. TF를 만들어 가지고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냐라는 걸 갖다가 규정 지어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거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거의 가닥이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으로 증권형 토큰을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자본시장법이면은 일반적인 주식 거래나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아마 조금 예외사항이나 그런 거를 더 두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기존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으로 분류되면은 상폐에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될 때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 대응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활발할 거다라는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대응이 있다면은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나라의 이런 핵심적인 분들을 설득해서 증권 아닌 걸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겠죠.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금융위원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외국의 사례를 보고 가상자산 법적 성격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게 미국 SEC를 따라가겠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SEC에서 증권이라고 대부분 일단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인 거래소들은 조금 위협성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상폐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폭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규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일부 수익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가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된 다음에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에 올라갔을 때 다시 이제 개인 지갑에서 옮기셔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입장입니다. 또 나오죠?
증권형 토큰 분류를 연말까지 하겠다는 강한 입장이 있네요. 자본시장법으로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중기부하고 기싸움을 한다고 이렇게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중기부에서도 증권형 토큰 해외 사례 연구를 착수했다. 자기들도 이제 발 하나 담그겠다는 얘기처럼 보이죠. 결론은 저희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거는, 증권형 토큰 법규가 올해 안에는 좀 큰 진정성이 보일 것 같다라는 거를 느끼실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법규가 확실히 제정이 되면 붐이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출렁하겠죠. 지금 상패를 하니 많이 얘기가 많으니까 그 상패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충격을 한 번 더 견디고 나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상승한다는 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증권성에 대해서 확실히 소비자 보호가 되는 한도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시죠. 미국에서도 9개의 가상화폐 증권 성격 있다고 하니까 무더기 퇴출이 됐다는 뉴스거든요. SEC가 얘네들 증권의 토큰을 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패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상패하는 데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SEC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증권형 토큰이 어떻게 규정될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은 SEC를 따라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투협은 대체거래소 ATS죠. 증권사와 함께 해서 NFT 거래를 추진한다. 업비트 독점 구조 해소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비트가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인이 거의 뭐 빗썸도 크지만 사실 업비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코인에 관심이 많고 라이센스가 있고, 업비트는 라이센스는 없지만 코인이 아주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투협이 이제 얘네가 찔렀겠죠. 금투협한테 좀 같이 하자. 좀 공식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금투협이 이제 증권사하고 같이 해서 ATS를 만들겠다. 거기서 NFT까지 하겠다. 돈 냄새를 많이 맡는 거죠. 증권사가.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붙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원하는 게 뭘까요? 분명하죠. 증권형 토큰으로 다 지정되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나 일반 거래소는 다 상패를 당할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 과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상패 당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갈 건데, 분명히 처음에는 아마 폭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제 외국 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텍스처 캐피탈이라고 굉장히 큰 벤처 캐피탈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주시를 한다는 건데,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를 조금 직감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예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뭐 주택, 뭐 빌딩, 이런 부동산 시장 자체, 우리나라도 뭐 카사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카사 같은 업체들이 계속 생겨날 거고, 분명히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부동산 시장이 주류를 이룰 거다.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하셨다가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좀 트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홈페이지는 이런데 아직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가 또 소송을 당했어요. 지금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고,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의심되는 분 잡혔더라고요. 지금 SEC에 소송 중이고요. 코인베이스도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백이 든든해도 자유로울 수 없죠. SEC 규제 안에. 전 규제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규제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탈중앙화로 간 컨셉은 좋지만, 뭐라 해야 되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서 탈중앙화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중간에 한번 거치는 다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증권형 토큰의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 거래 자체도 점점 탈중앙화된 형태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안은 증권형 토큰이 이제 블록체인상에 있는 규제된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겠죠.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도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여기서도 M&A를 계속 고려하면서 사업을 키우고 있다는 뉴스고요. 마이클 로보브라츠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요 분이 CEO로 있거든요. 요 INX나 이런 데도 상장이 돼 있고, 블록파이나 뭐 이런 거대한 기업들, 대출 기관이 지금 많이 자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많다. 그런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겠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게 뭐 비탈리 부텔린은 자기도 썼었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썼었다고 했는데 북한하고 관련된 것도 하고 이게 조금 자금을 갖다가 은닉하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서 제재를 한다는 거고, 미국 재무부에서 잡고 있는 주소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FC가 NFT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에 이제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NFT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상품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미국이거든요. 상원은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인데, 결론적으로는 CFTC에서 상품이기 때문에 CFTC에서 관리를 할 거다라는 거죠. 비트하고 이더는. 이거는 사실 이거 두 개만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없지만 이거 두 개는 확실하구나라는 정도로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분명히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넘어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SEC에서 지금 XRP하고 소송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거의 이제 결론에 따라서 다른 코인들의 향후 거쳐도 굉장히 좌지우지 될 거라는 겁니다. 바이낸스도 아무리 지잘났다 해도 SEC가 보안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바로 상폐시켰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실제 자산 관리, 뭐 토크나 금융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회사가 생겼다, 그런 뉴스들도 있고요. 돈 많은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STO에 대한 규정을 22년 말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큰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우디에서 STO를 할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치를 해가지고 STO를 22년 말까지 이제 규정이 정해지면은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이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우디도 STO 시장에 발을 디뎠다. 증권형 토큰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DGFT라는 회사가 이게 싱가포르이거든요. 싱가포르이 좀 규제나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탈중앙화된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런칭했다는 겁니다. 요거던데, DGFT라는 회사인데 이게 탈중앙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되면 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증권형 토큰이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 됐을 때 얼마나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물음표가 좀 있어요. 이게 중앙화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세큐리타이즈, 뭐 T0, INX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탈중앙화 되지 않은 선에서 컨트롤하면은 소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해주고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이 증권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저도 한번 살펴보긴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단은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코인 쪽에. 이제 블랙락이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죠? 블랙락이 어떤 회사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산운용사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요. 원화로 8,500조 원, 8,500조 원을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규모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십 배에 해당하고요. 그런 돈을 움직이는 회사가 코인베이스랑 지금 손을 잡아서 기관한테, 알라딘이라고 있거든요. 기관한테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 뉴스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이 좀 많이 뛰었죠. 레리 핑크라고 회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블랙락이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코인 가격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뉴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죠. 마이클 세일러, 비트맥시신데, 요분이 이제 돈을 좀 많이 잃었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래서 요 분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CEO에서 물러났다 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물러나면서 체어맨이 됐습니다. 자기는 계속 믿음이 변함없고 비트코인에 지지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쪽에서 다룰 뉴스는 아니긴 하지만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라서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뉴스는 사실 이거죠. 10월달 이제 올해 연말까지 증권형 토큰이 어떤 규제로 묶이게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거래소들에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향후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증권형 토큰으로 많이 이제 가닥이 잡힌다 싶으면 빨리, 이게 아니라 싶으면 이제 폭등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폭락하는 게 사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규제가 딱 발표하기 전 시점에는 어느 정도 원화로라도 일단 좀 바꿔놓고 좀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증권성이 없는 걸로 미국이 판단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쪽으로 좀 옮겨서 조금 비트 이더 쪽에서 조금 대기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들 자산을 운용해가지고 좋은 투자로 많은 수익 얻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럭팔에서 한국에 투자 여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영상을 된다고 혹은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